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애플 펜슬에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제가 잠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코리올리 가속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코리올리 가속도의 오리진하고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기 오메가 타임스 VR 렐러티브 속도 방향을 하면 오메가의 방향은 그 회전의 수직 방향입니다. 그렇게 해보면 아까 이 가속도의 방향이 이 경우에는 멀어지는 경우에는 이 방향, 줄어드는 경우에는 속도가 가까워져서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이 방향으로 나올 겁니다. 그 오메가 타임스 렐러티브 속도의 방향이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까지 하는 지금 다루는 것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공률, 공률까지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공률이 뭐냐면 우리가 커버처라고 불러요. 커버처라는 건데 그 굽혀진 정도, 뭐 이렇게 보면 굽혀진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커브가 있으면 커브의 어떤 그 굽혀진 정도가 있겠죠.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를 좀 들어보게 곡률의 예를 들어보면 뭐 예를 들면 반지름 R인 원 혹은 이제 실린더죠. 뭐 실린더는 좀 이따 할 거니까 반지름 R인 원은 우리가 그 곡률을 반지름 R인 원의 곡률은 우리가 반지름 얼마나 휘어졌느냐 얼마나 굽혀졌느냐 그 반지름 R인 원의 이게 반지름이 아니고 R이라고 하면 곡률은 우리가 보통 카파라고 많이 쓰는데요. 이 R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원일수록 많이 굽혀져 있잖아. 그러니까 조그만 원일수록 곡률이 큰 거죠. 반지름이 R인 9. 이 9의 경우에는 우리가 반지름이 이렇게 R로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9다 이렇게 있으면 이 곡률이 두 방향으로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왜냐면 요 방향 예를 들면 우리가 요 방향으로 곡률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수직인 방향으로 또 이렇게 곡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카파가 R분의 1 플러스 R분의 1 해가지고 R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평면인 경우에는 평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R이 무한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카파는 0이 됩니다. 네 번째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는 지오메트리 실린더인 경우에는 실린더는 이렇게 한 방향은 플랫하고요. 이 방향은 플랫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방향은 원입니다. 이 방향은 이렇게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카파가 0하고 R분의 1 합쳐서 R분의 1이 됩니다. 이 공률을 어디다 써먹냐면은 사실은 역학에서 공률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 군데 정도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빔 디플렉션 문제를 풀 때 빔의 공률하고 모멘트하고 비례한다 이렇게 놓고 하죠. 근데 그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게 왜냐면은 우리가 어, 이제 아주 변형이 작기 때문에 공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 없고 할 필요 없고 그냥 공률을 그 변형의 두 번 미분한 거로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한 공률의 정의를 쓰질 않죠.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표면 장력이 있습니다. 정확한 여러분들 학부 때는 사실 다루질 않는데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요체 1이 있고 여기 플루이드 2가 있다. 그러면 항상 이 경계에서는 어떤 이 플루이드 2가 여기에 미치는 힘이 있을 거고요.
또 요게 미치는 힘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플루이드 1이 미치는 힘, 이 두 힘 사이에 밸런스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 인터페이스에서 우리가 이 탄젠셜한 컴포넌트를 t 햇, 그 다음에 노멀 컴포넌트를 n 햇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여기서 t1하고 t2에서의 이 두 개의 힘의 합력은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표면 장력 우리가 인터페이셜 텐션입니다. 물질이 서로 다르면 표면 에너지 차이 때문에 표면 장력이 생겨요. 근데 그 표면 장력은 보통 우리가 카파의 n 이렇게 보통 나타내요. 그럼 요건 뭐냐면 요건 곡률이고요. 요거는 표면 장력 계수. 그리고 n은 수직 벡터. 이런 식의 그 힘의 밸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반지름 R인 9 이렇게 되면요. T1이 압력이니까 PN1 이런 N1이라는 건 1에서 바라봤을 때 아웃워드 노멀 방향. T2도 P1, P2 압력이 이제 9인 이제 예를 들면 비누 거품이라는 게 버블을 얘기합니다. 버블이면은 P2에 N2 뭐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고 이러면 그리고 카파는 R분의 2죠. 9니까 그죠? 우리 방금 전에 했잖아요. 그러면 T1 플러스 T2가 이제 마이너스 델타 P 압력 차이 이 델타 P에다가 마이너스 델타 P에다가 N 이런 형태로 바뀌고요. 그리고 그게 R분의 2 인터페이셜 텐션 카파에다가 인터페이셜 텐션 이게 카파라고 했잖아요. 이분의 요게 카파랍니다. 요게 카파입니다. 카파. 그러니까 이 저식을 그냥 쓰면 압력 차이가 바로 이게 되죠. 그래서 델타 P가 이거 수학 시간 2 감마의 R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많은 공학적인 문제들이 표면 장력을 포함한 많은 문제들이 이 식을 가지고 간단하게 거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블이 있으면 버블 안쪽의 압력이 높게 되는데요. 얼마나 높냐 하면 반지름하고 표면 장력 계수에 의해서 결정되고 근데 그 반지름이라는 게 사실 어디서 온 거냐면 곡률에서 온 거예요. 곡률에서 온 겁니다. 곡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는지는 알았는데 그럼 곡률이 어떻게 정의가 될까? 이게 이제 궁금하죠. 곡률이 어떻게 정의되느냐? 그래서 곡률의 수학적인 표현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RT라는 어떤 그 커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DR, DS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유햇이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단위 접선이에요. 계속 강조하지만 S는 아크랭스 베리어블입니다. 아크랭스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아크랭스 파라미터를 쓰면 DS가 바로 DR의 크기에 해당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위 접선을 쓰면 곡률 카파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카파는 DU 햇을 S로 미분한 거의 크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곡률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S를 곡률의 정의는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색깔 하나 쓸까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S 변수가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건데 우리는 실제로 S 변수를 잘 안 쓰죠. 왜냐하면은 S는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시간 t 아니면은 뭐 세타 t 뭐 하여튼
다른 변수가 지금까지 항상 쓰여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expression of curvature with respect to usual 일반적인 뭐 usual 파라미터 usual 파라미터라는 게 우리가 t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t를 가지고 얘를 쓰면 어떻게 될까 카파가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카파가 du 햇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시작합시다. r을 rt 이 t가 바로 유저 파라미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파라미터다 이 말이지. 응? 그런데 우리가 카파라는 거는 커버처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냐면 du 햇에 ds로 정의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칠 수 있냐면 du 햇에 일반적인 파라미터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dt로 바꿔치기 하고 그리고 여기 위에 다시 dt를 넣고 ds 이러면 똑같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이 t는 그냥 일반적으로 시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시간 등등.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그러면 이것도 du 햇에 d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dsdt가 뭐였어요? 이게 바로 속도 v입니다. 속도 v. 속도 v라는 건 뭐냐면은 v의 속도의 크기죠. 응? 당연히 v라는 건 drdt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v분의 1.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S 파라미터를 가지고 할 때는 저렇게 카파를 구하는데 S 파라미터가 아닐 때는 카파는 v분의 1에 du 햇에 dt 이거 다 절대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쉽죠? 예. 이것도 사실은 이게 더 많이 쓰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파라미터를 많이 쓰지 s가 뭐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명확한데 s를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s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니까. 그럼 이제 이그젠플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헬릭스의 어, 헬릭스 헬릭스의 커버처 공률. 그래서 헬릭스를 뭘로 주냐면 RT를 이렇게 줍시다. T를 A의 코사인 T, B의 사인 T, 아이고 B의 사인 T 하면 안 되지. A의 사인 T, 그 다음에 뭐 CT 이렇게 줍시다. 그러면 이 공률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공률을 계산하려면 제일 먼저 U를 찾아야 돼요. 근데 U를 찾으려면 drDT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drDT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A의 사인 T, A의 코사인 T, C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U를 구해볼게요. U 햇이라는 건 뭐냐면 drDT를 drDT 크기로 나눈 거예요. 크기도 먼저 구해놓을까? 그럼 drDT 크기 drDT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크기로 구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a 사인 마이너스 a 사인 t의 제곱
a 코사인 t의 제곱, 그 다음에 c의 제곱 다 스퀘어 루트 하면 되죠. 그러면 스퀘어 루트의 a의 제곱 플러스 c 제곱이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게 뭐냐면 요게 바로 v입니다. v. 요게 v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왜 이게 나오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유햇을 구해야 되겠죠. 그쵸? 유햇은 뭐냐면 dr dt의 크기로 나눈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v니까 요거 계산을 해보면 dr dt가 요거잖아요. 이거를 크기로 나눈 거니까 스퀘어 루트에 a 제곱 플러스 c 제곱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a의 코사인 사인 t a의 코사인 t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du 햇의 dt를 계산하면 되죠. du 햇의 dt는 요걸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거 상수는 그대로 있으니까 스퀘어 루트 a 제곱 플러스 c 제곱에다가 요거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a의 코사인 t 마이너스 a의 사인 t 그리고 얘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카파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v분의 1에다가 그죠? du 햇의 dt죠. 그러니까 여기 v는 그 크기니까 언제나 양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죠. v는 언제나 양수입니다. v라는 게 뭐냐면은 절대치. 그죠? 벡터의 크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v가 뭐냐면은 v의 크기가 요거잖아요. 그죠? 그분의 1이니까 스퀘어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c 제곱분의 1에다가 du 햇 dt는 저거죠. 이거의 크기는 요것도 미리 구해놓을까? du 햇 dt의 크기는 요 스퀘어 루트의 a의 제곱 플러스 c 제곱분의 1에다가 여기는 a의 제곱 그냥 a죠. a죠. a 요거에 a 요거에 a 그렇죠. 이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왜 이렇게 나오지? v의 v분의 1에 v가 a의 제곱 플러스 c 제곱 그죠? v분의 1이면 9분의 1이고 d 햇이 요거니까 요거를 넣어주면 a제곱 플러스 c제곱분의 a 이렇게 나오네. 이 말이 안 되는데 잠깐만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잠깐만요. 내가 이거를 뭘 잘못했을까? 잠깐만요. RT가 이렇게 생겼어. 그죠? 그러면 DRDT는 요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V를 찾았어. 왜냐면 우리가 먼저 V부터 찾아야 되니까. V는 뭐냐면 이 RT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유햇을 찾아야 돼. 유햇은 뭐냐면 요거를 그 크기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유햇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유햇을 t로 미분을 해. 이제 유햇을 t로 미분하면 상수는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유햇의 크기에다가 유햇의 크기에다가 v를 v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안 나오는데
a의 제곱 플러스 c 제곱분의 a의 제곱 플러스 c 제곱분의 a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안 나올 텐데 내가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잠깐 커버처의 크기를 구하는 게 잠시만요. 내가 예제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 3, 12 커버처가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아요. 특별히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커버처가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커버처라는 이 관계를 이용하면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액셀러레이션을 디컴포지션 오브 액셀러레이션 액셀러레이션을 가속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개의 방법으로 분리를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액셀러레이션 with respect to 뭘 가지고 표현하냐면은 커버처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상당히 또 편한 게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왜냐면 지금 보면 전부 미분을 많이 해야 되잖아. u도 구하고. 예? 근데 하여튼 이제 우리 그런 걸 좀 피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앞에 우리가 가속도 a를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a를 dv에 dt라고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했었어요. 이 v를 v를 v에다가 v의 크기에다가 그 다음에 v 햇이라고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d 이거를 v의 크기에다가 v 햇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dv의 크기를 dt로 나누고 v 햇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v는 그대로 놔두고 이제는 dv 햇의 dt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얘는 유닛 벡터예요. 그쵸? v 방향의 유닛 벡터. 근데 얘는 어때요? 유닛 벡터 아니잖아. 하여튼 수직 벡터예요. 그쵸? 노멀 방향의 v 벡터예요. 이거 유닛 벡터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딱 쳐다보면 그 리콜 뭘 리콜 하냐면 카파라는 게 v분의 1에다가 du v 햇의 dt 요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v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dv 햇의 dt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요 방향의 수직 벡터 n을 하나 잡으면 dv 햇의 dt가 되는데 이렇게 이거는 그 수직 방향의 벡터입니다. 수직 방향의 벡터 a의 노멀 방향의 유닛 벡터. 근데 그거는 요 값은 여기서 보면은 k하고 v를 곱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리고 이제 v라는 거는 v 크기이고요. 그래서 요 식에다 다시 집어넣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용한 식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a는 dv dt에다가 v 햇. 이 v라는 거는 여기 v라는 거는 v의 절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여기다가 곱하면 카파의 v 제곱의 n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at의 크기가 되고요. 이제는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an의 법선 가속도의 크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선 가속도의 크기도
우리가 법선 가속도가 얼마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카파를 가지고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커버처를 구하는 또 더 쉬운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커버처를 보면 다 이 V를 미분을 하거든요. V를 V를 유닛 벡터로 만들어서 그걸 미분하는데 V를 유닛 벡터로 만들면 일단 스퀘어 루트가 밑에 들어가니까 되게 복잡해. 지금같이 이렇게 커버처가 돼 있으면 이렇게 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예쁜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되게 복잡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잠깐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요식을 이용하면 커버 A의 크기를 가지고 커버처를 찾아내서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너무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하지 말고요. 이그젠플로 뭐 원의 그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요즘 여러분들 위에가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위에 이그젠플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어, 원의 공률. 그러니까 우리가 RT를 뭘로 잡냐면 반지름 R에 코사인 T, R 사인 T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dr dt는 마이너스 R 사인 T, R 코사인 T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dr dt의 크기, 이게 이제 뭐냐면 V예요. 여기 R입니다. R. 그죠? 그 다음에 어 이제 U 햇을 구하면 U 햇은 요 dr dt를 dr dt의 크기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우리가 du 햇의 dt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우리가 du 햇의 dt의 크기는 뭐가 되겠어요? 1이죠. 그러면 카파는 v분의 1에다가 du 햇의 dt라고 배웠으니까 v분의 1이 뭐예요? v가 여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r분의 1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의 카파는 r분의 1입니다. 공률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이그젠플 공률을 구하는 방법을 마지막 하나를 더 설명을 할까 말까.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공률을 가장 편하게 이제 미분 안 하고서 공률을 구하는 A와 V를 이용하여 공률의 계산. 이 우리가 아까 전에 쓴 게 이겁니다. A는 dv dt를 uv 햇으로 그리고 카파의 n의 카파의 v의 제곱이 n 방향으로 이 v는 뭐냐면 속도 방향의 유닛 벡터고 n은 속도 수직 방향이죠. 속도의 수직 방향 유닛 벡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걸 알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a의
A하고 A를 내적한 거, 혹은 A 이거 혹은 A의 크기 제곱, 요 값이 dv dt, 그러니까 v하고 n은 당연히 서로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에다가, 그죠? 플러스 카파의 v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dv라는 거는 dv dt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 a에다가 v를 내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의 크기의 제곱은, 요거는 a에다가 v를 내적한 거, 그죠? 그거의 제곱하고 카파의 제곱에 v의 4승,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요 식을 정리를 하면 카파는 이제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a의 제곱 마이너스 a하고 v의 내적을 한 거, v 해설을 내적해서 제곱한 거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취하고 v의 제곱으로 나누면 됩니다. 요게 바로 우리가 가장 쉽게 카파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v가 우리가 벡터가 뭐 이게 뭐 어렵지 않아요. easy method to find kappa for a given curve. 우리가 커브가 있으면 제일 먼저 뭘 해요? RT가 있죠, 그죠? 그걸 미분하면 VT가 있죠. 그리고 AT가 있죠. 요것만 있으면 얘를 구할 수 있잖아. 왜냐면 V 해시라는 거는 V를 V의 크기로 나눈 거니까. 핵심은 뭐냐면 U 햇의 미분을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U 햇의 미분은 U 햇이라는 게 V를 V의 크기로 나눈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생겨요. 얘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지. V를 V 크기로 나누면 어 이제 분모가 되게 복잡해져서 되게 어렵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 공식을 이용하면 카파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바로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중간고사 범위가 됩니다. 오늘까지가.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